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쌤. 네, 그리고 조아연 취준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할 벌칙 공개해 주시죠. 그렇죠. 네, 오늘은 네. 토끼띠을 띠면서 네. 산토끼를 완창하는 벌칙을 와. 수행하겠습니다. 어디서요? 공터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의 셀프 방청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확히 8시에 네. 톡방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맞춰보세요. 네. 저도 찬스 안 줄게요, 그럼. 그러게요. 네, 네네. 그러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네. 분양시장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 과도한 경쟁률로 웃돈을 만드는 땡땡땡으로 이내 거품이 형성될 경우 피해는 높은 가격과 웃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최종 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치고 빠질 때. 이거 치고 빠진다 해주면 다 준 건데. 그렇죠. 치고 빠진다고요? 네네. 네. 이거 때립니다. 팍. 그리고 이렇게 길게 안 때리죠? 그쵸, 그쵸. 짧게 짧게 팍 때리는 거. 치고 빠져야죠.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자, 단타족. 단타조. 과연? 정답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석유 사업으로 역대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며 스탠더드 오일의 설립자이자 시카고 대학 재원을 마련한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석유 사업으로. 네. 석유 재벌 하면 흔히 이 사람. 그렇죠. 1세대고 최고의. 제가 분명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봤어요. 지금 100% 들어봤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네. 들어봤습니다. 석유제. 그쵸, 그쵸. 미국의 왕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강철왕 카네기, 네. 그다음에 자동차왕 포드, 포드. 그리고 석유왕 이 이 사람. 사람. 네. 네. 들어봤어요. 자동차 네. 있어요? 아니요. 버스는 타죠? 네. 할 거예요. 헬리콥터 달리는 게 뭐죠? 빠바바. 프로펠러? 네. 네. 프로펠러.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네. 모르는 단어네. 몰라요. 이건 프로. 아, 제가 요새 약간 샤우팅 창법으로 어? 약간 이 음악 장르를 네. 하는 거에 약간 꽂혔거든요. 네. 그렇죠. 로펠러? 그냥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누가 해?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프로펠러? 뭐예요? 만수가 나왔고요. 네, 정답은 로펠러였어요. 아까와 몰랐어요? 역대급 정답이 나왔어요. 역대급. 제가 로펠러 하려고 오늘 했어요. 밖에 있는 제작진이 네네. 다리 흔들어 쓰러졌어요, 지금.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부조도 난리가 났어요. 초토화됐습니다. 텔러는 사실은 저기 스탠더드 오일의 설립자, 스탠더드 오일이 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기부로 더 유명하죠. 아. 기부왕,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양면성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결국에 뭐를 받았냐면 이제 너무 독점이다. 전 미국의 95%의 석유를 이 사람이 재단한다. 이래가지고 해체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을 정도로 독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 업체들을 네. 별의별 수단을 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M&A, 그 피도 눈물도 없다, 냉혈한.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을 기부를 하는데 되겠어요. 그 미국의 그 교과서 이런 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부한 걸 보면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부를 할 때 그 돈 어떻게 쌓았냐 하면은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많이 쌓았거든요. 존경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싫어하기도 그럼 좀 애매한 인물인데 그래서 좀 양면성을 가진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뜻하는 용어. 땡땡땡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 영국의 땡땡땡땡가 이에 해당한다. 영국에는 세 글자죠? 네, 땡땡땡이죠. 네, 세 글자입니다. 영국 뭐 시죠 일단? 파운드화. 그 파운드화를 뭐라고 불러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오,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1번은? 1번은 표준통화. 자, 2번은? 2번은 파운드화. 아하. 예. 네, 정답은 기축통화 파운드였습니다. 글자 싸움이라. 네, 정답입니다. 아깝네요.
너무 안 좋아요. 아깝다. 기축통화라는 거 한마디로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한국 돈으로 페루 돈을 살 수는 없거든요. 페루 네. 돈을. 네, 여기서 페루 돈을 구할 수도 없고요. 페루에서 한국 돈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표준이 되는 돈이 그냥 달러를 하면은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 통하니까 가장 네.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통화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예전엔 그 금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금이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기축통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중간 단계에서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통화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설명을 다 그냥 한 번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결제할 때 내는 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석유를 결제. 아주 중요한 단어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두 문제를 틀려서 어허. 남은 문제를 모두 맞춰야 해요. 그렇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문제 주세요. 핵무기 보유국에게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자국의 안전 보장을 의탁하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보험, 중소기업을 보험하는 게 맞아요. 노란 이거 공제 이런 식으로 그 네.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은유를 많이 써요. 아, 네, 그러면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핵 모자. 네, 정답은 핵우산이었습니다. 모자입니다. 선생님 말한 것도 우산.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호 아래 들어간다. 우산. 노란 우산 공제. 저는 엄브렐라 노래를 좀 불러볼까 했다가 아, 진짜? 알았네요. 아, 그럼 바로인데. 다들 준비들을 많이 했군요. 다음 걸 해보고 끝나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너무. 네, 일단 뭐 벌칙은 일단 확정이고요. 확정이고요. 네, 마지막 네. 문제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네. 정부가 우체국 입점 땡땡땡 업체 재선정에 돌입합니다.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로 일반 통신망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나온 배경은 알겠네요. 최근에 오. SK텔레콤이 네. CJ 헬로 모바일을 이렇게 인수하려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정부가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한번 리젝을 당해서 맞습니다. 약간 그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비슷한 폰인데 중저가 폰을 뭐 이런 말이겠지만 저 뭐더라 그 스카이에서 아임백이라는 그런 그런 펜텍, 네. 펜텍에서 나오는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중저가형 브랜드. 약간 이걸 노리고 온. 이제 슬슬 5초 카운트 모르겠어요. 들어가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3, 2, 1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아 이것의 정답은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아, 그래요? 네네. 편의점에서 굉장히 저가의 모델로. 팔아요? 팔아요 진짜로. 편의점이. 판단해요. 아 진짜 정말 네, 팔아요. 네, 작가님 맞죠? 팔아요. 우와. 오늘 굉장히 공격적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네. 두 문제를 맞추면서 네, 아쉽게도. 벌칙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이게 다른 친구들 맞추는 문제를 제가 보면은 되게 쉽게 맞췄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만 앉으면 왜 이런지 꼭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앞 문제는 쉬워 보이고. 또 오늘 많이 막상 확실히 하면은. 배워가는 거, 석유 제발 록펠러. 확실히 배워갑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문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뭐 CJ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알뜰폰을 낸다든가 아니면 사드 문제 때문에 해구산을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나 이런 것도 한참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 직접 내지 않고 그 안에 배경되는 그런 지식들을 해가지고요 적절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는데요. 맞아요. 대체 법인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과 우리 사회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얘기하면 일단 복잡해집니다. 학생들이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좀?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 특히 세금은 정말. 네요? 네. 네요? 세금?
저는 내죠. 뭐 있나요? 소득세. 소득세, 내죠. 네. 중소세. 근데 일단은 어렵고 네. 이제 기사를 읽어보기도 전에 좀 지레 겁먹는 그런 그쵸.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네,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이쌤이 있으니까요. 아하, 네.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 네, 복잡하지 않게 네. 쉽게 네.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법인세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단법인. 그렇죠. 법인이 이것도 하나 인격체로 우리가 그 인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람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재환 씨가 돈을 벌면 예, 벌었어요.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내야 돼요. 이만큼 냈으니까 네. 같이 먹고 살자라는 네네. 식으로. 법인도 법인이 돈을 벌면 그 소득한 것만큼 거기서 비례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사람처럼. 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소득세인데 그것도 법인이 벌었으니까 법인이 내는 돈을 여기서 법인세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진짜 알겠습니다. 신기하셨어요. 그렇죠. 역시 천재답습니다. 네.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사들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걸 줄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기사를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법인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해당 세금은 GDP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이 높은 거죠. 네. 0.3%지만 전체 1,500조에서 이게 5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꽤 더 많이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법인세를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을 국민총생산에서 비교하고 그것들은 기업과 사람이 버는 게 다르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죠. 네. 그 뒤에 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 피자가 10조각씩 있습니다. 네. 여기도 10조각, 여기도 10조각. 여기서 너 돈 벌었으니까 3조각을 내. 여기는 2조각을 내. 네. 그러면 어디가 더 법인세가 더 많은 거야? 세 3조각이 조각. 더 많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3조각, 2조각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국민 총생산에서 보자면 네. 법인이 번 것과 기업이 번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2조각을 내는데 법인이 이 중에 4개를 벌었어요. 네. 4개를 벌었다. 그러면 2조각을 내라면 반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오, 근데 여기선 3조각을 내지만 전체는 한 8개를 벌었어. 7개를 벌었어. 그 중에 3조각이야. 라고 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에서 몇 퍼센트냐를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 총생산이 법인이 번 것과 개인이 번, 사람이 번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법인이 번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기사에 있는 그 많은 수식들과 그 얘기들의 그 종합이에요. 아, 결국 그렇게 보자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냐면 기업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를 GDP 비교하여 통계 숫자를 악용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법인세 인상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해서 네네.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대표 연설에서요. 지난 8년간 새누리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부담률이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졌다고 어허. 했고요.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반면 또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법인세 인상과 또 인하 이런 부분이 좀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유 학생은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첫 번째 기사에서 GDP를 기준으로 한국은 3.2%, OECD는 평균 2.9%의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13%, OECD 평균은 15.6%라고 해야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분께서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딱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꼽았는데 이게 100% 맞는 논리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그거를 이제 오늘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다른 나라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명확히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되게 그 경제학자 이중구 그 박사님이 얘기한 게 부두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두 이코노미란 말은 믿음에 기초한 경제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인상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 다른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할 때도 법인세 인하를 하면 기업에서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나눠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럴 것이다 네. 생각해서 인하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쭉쭉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결국 그건 안 쓰고 일자리 창출 안 하고 기업의 유보금만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상했다, 인하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장들은 하나의 주장인 거지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증명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라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논리는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논리도 분명히 타당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두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의견이고 썰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사의 논리대로 법인세를 인상했다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정부만 좋죠, 뭐.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실제로는 그게 이제 돈을 많이 걷어서 그것들을 이제 세수를 확충이 되면 복지에 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복지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또 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우리가 피부에 직접 와닿는 장점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아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은 내리고 있어요. 법인세를. 네, 점점 내리고 있어서 오히려?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그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15%까지 법인세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는 최고가 22%고 네, 맞아요. 보통은 한 10 몇 퍼센트,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내리는데요. 더 중요한 건 네. 그 영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미국 아닙니까? 네. 미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40%까지 가요. 아유, 대단해.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 무슨 회사를 차리시려고. 놀래가지고 네, 곤비국 가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이니 어디에서 조세 피처에 뭘 마련했다는 뉴스가 가끔 들리잖아요. 네. 코카콜라에서 어디에서 버진 아일랜드 뭘 마련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 자체 범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15%를 해버리면 결국 그런 쪽의 법인들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점점 그 법인세율을 내려가며 법인하기 좋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려고 유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나요, 학생? 두 번째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을 하고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이 정치계에서도 딱 이 찬반이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취준생 입장에서도 이 법인세 인상이 어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명확히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 문제들은 지금 한쪽 방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퍼지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퍼지 이론 알죠? 네, 가령 제가 제한식 뺨을 살짝 딱 때린다. 네. 네. 그러면은 약간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오고 가는 스킨십 속에 약간의 애정이 싹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플러스 방향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쪽이 더 큰지가 맞아요. 다른 네. 거니까.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법인세를 인상하니까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올려야지 그나마 기업이 또 돈을 버니까 네.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주주 이익이 떨어지는 거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투자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줄어들 것인데 네. 근데 정부가 그럼 그 세수를 어디다 쓸 것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다시 푸는 데 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냐 이쪽에서 잃어버리는 돈이 더 많을 것이냐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상되면 반드시 이렇다, 인하되면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양면의 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우니만큼 마이너스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없죠?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서 아직은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궁금해요. 대기업이 돈이 많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좀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대우조선 이런 데도 보면 적자. 돈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네. 막상 파보니까 사실은 그 분식회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그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사실은 그 부자 증세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건 사람이 벌었을 때 그렇고요. 대기업은 지금 보유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보유금을 그냥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긴 일자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세금으로 무조건 가져가서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에서 보유금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으로 분명히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 경영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가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하.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연 학생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어요. 네, 일단은 이런 제도가 생겨난 바탕이 정부가 지역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제도를 펼쳤는데 이게 기업 경영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가 뭔가 계속 유지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7년 동안은 법인세를 아예 면제를 해주고 3년 동안은 50%를 감면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10년 정도 세제 혜택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지방 이전을 했을 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던가 뭐 지방에서의 기업 투자 문제 그리고 뭐 기업 경영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10년 이상,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데까지는 10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부담하는 어떤 경영적인 부담에 비례해서 10년이라는 어떤 정부의 이런 제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는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따져봐서 그래서 그 전략되는 세금이 더 많을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을지를 따져봐서 인프라 구축이 더 이게 세금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은 정말 강제적일 때 그런 거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나라가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는가를 물어보는데 너무 좀 미시적으로 세부적인 문제점 이런 게 있지 않냐. 근데 그런 문제점은 회사나 개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가령 그 지방에 그 본점이 가더라도 지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가는데 제주도 갈 사람은 가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어라고 해서 자기들이 좋은 걸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딱 그렇게 자꾸 끌고 가시면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를 알았지만 더 그 근거가 되는 세부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지금 계속 쳇바퀴가 돌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법인을 그 지방으로 옮기는 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게임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도라든가 네. 이런 데 본사로 택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연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꾸 다시 수정까지 해줬거든요. 네.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실전이라면 일단 이런 부분에서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봤으니까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몇백억의 세이브를 했던 그 기업이 본사가 지방에 있어요. 네. 그 본사 인원이 7명인가 10명이 가 있대요. 그러면 몇백 명의 지점에, 서울 지점에 몇백 명이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사를 졌다 옮기면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본사만 등록해놓고 네. 대부분의 일들은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 처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그 본사만 걷다 박아놓는 형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정말 악용. 네, 그런 면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네. 현재로서는 지금 상태의 제도는 좀 미비하고요. 여기서 보완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지금은 좀 반대합니다라는 식으로 팩트를 알고 접근해서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린 학생은 이쌤 평가 어땠습니까? 예리한 지적이 이제는 되게 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익숙해진다라는 이 상황만 봐도 네. 제가 나중에 압박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찾아본다고 또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딱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번도 역시 이제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낮춰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노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역시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 이게 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두 분 MC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법인세를 낮춰서 이렇게 외국 기업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가 너무 낮아지면은 이제 법인세가 높아졌을 때 보통 이제 비용 처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 처리 부분이 사라져서 돈을 많이 안 써서 이제 한국 경제가 돈이 많이 안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네, 우선 법인세를 낮추면 아니요.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나라 기업 역시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사 이득을 같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기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너무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토론 면접 보고 네, 그 어떻게 되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퍼즐 이론인 거죠. 그게 플러스 네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럼 혹시 결과가 현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뺨을 이렇게 딱 맞아봐야 아는 그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학생, 법인세를 낮추거나 특정 산업을 면제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 및 노동력 축출로 인하여 자칫 국내 기업의 축소가 일어나거나 있던 노동력 자본을 뺏기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로 생길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인하보단 신중한 고려와 국내 산업 및 기업의 득실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유실 학생, 우리나라는 총 조세 중에 법인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세수 확보를 위해 누진세율을 높이는 어이없는 상황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다혜 학생, 법인세를 낮추면서 외국 기업 유치를 촉진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기업이 주름 잡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뚫고 경쟁 모드로 돌입하는 데 있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정책은 좋지만 이를 국내 산업에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희 학생,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보다는 오히려 국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땅값과 월세가 과도하게 비쌉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자, 우리 이쌤 베스트 댓글 선정과 함께 학생들 의견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유 학생 같은 경우는 땅값과 네. 월세가 과도하게 비싸서 못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뉴욕이나 도쿄나 이런 데가 더 비싸거든요. 비싸죠. 네, 이런 거가 비싸다고 들어오는 거 약간 좀 감정적인 대응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댓글을 뽑을 때는 그냥 가장 그나마 논리적으로 접근한 게 누구냐. 제가 보기엔 공태현 학생이 제일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주의합시다라고 한 것 같아서 태현 학생을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연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이게 정리가 법인세를 인상하자 인하하자라는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고 칼날이니까 조심하자인 건데 이것의 의의는 법인세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취준생 입장에서 네. 아,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한번 정리해 봤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업에 들어갈 거면 네. 기업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인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주제가 네. 다소 어렵긴 했는데 이 법인세, 세금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칙 시작. 사랑이가